핀푸테 자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방학 동안 너무 안 찍고 있기 때문에 변명할 말도 없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넨 국립음대 기악 동문 연주를 성황리에 잘 마쳤고요. 티켓을 판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다 만석으로 많은 분들이 차고 또 독일 문화원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위넨 국립음대 또 학장님이시자 바이올린 교수님이신 이미경 교수님께서도 오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어쨌든 여러모로 굉장히 풍성한 연주였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 몸담고 있는 KCO 코리안 챔버 오케스트라의 두 차례 신년음악회 예술의 전당이랑 삼성전자 홀에 가서 연주를 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궁색하죠? 연주든 티칭이든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다고.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지난 동영상에서 요번에 좀 더 그 활체조를 보강을 하고 이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다소개를 하기엔 시간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제약이 있어서 생각나는 몇 가지만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어서, 그리고 전 최초의 초기 영상에도 있지 않았고 지난 활체조 보강 영상에도 있지 않았던 몇몇 것들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소개를 하고 영상을 마치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활체조를 많이 하신다고 해서 활 쓰기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활을 유연하게 다루고 활과 친해지기 위한 그런 어떤 보조적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번 영상의 첫 번째가 그냥 첫 번째라고 말할게요. 첫 번째, 엄지 떼기입니다. 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봤을 땐 저도 굉장히 이 활에서 엄지를 뗀다라는 이 동작을 되게 놀랍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약간의 트릭이 있습니다. 사실 엄지를 떼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그냥 이렇게 잡고 있어도 사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엄지를 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전에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활을 반드시 제대로 그립을 하고 잡고 활을 잘 쥐고 그 상태에서 엄지를 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엄지를 떼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대부분은 이제 엄지를 빼고 이걸 어떻게 잡지, 어떻게 이 보울을 홀드하지, 이 생각에 골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 활을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조금 넓혀주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엄지를 뗀 상태에서 활을 지탱하는 거는 제가 되게 손가락들을 다 떼고 뼈대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중지, 우리가 욕할 때 쓰는 중지 손가락, 피아노로 치면 세 번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으로 이 무게를 지탱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개 손가락으로. 그럼 사실 처음 시작부터 이 두 개만 잡고 어떻게 이 두 개로 활을 잡지, 이렇게 거꾸로 역순으로 조립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 활을 올바르게 그립하세요. 그립하실 때 요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끼손가락을 조금 충분히 넓혀서 새끼손가락에 활의 무게, 하중이 걸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학생들에게 중요시하는 것은 이 나머지 손가락들이 활을 반대편에서 끌어당기는, 이쪽으로 당기는, 내 쪽으로 당기는 이 힘과 엄지로 반대로 미는 이 힘이 사실 활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지를 뗄 거라 사실 엄지가 미는 건 중요하지 않겠지만 이 나머지 손가락들로 이 활을 끌어당기는 느낌, 그러니까 활을 영어로 얘기하면 firmly, 그러니까 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잡아보려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하기 전에? 엄지를 띄시기 전에. 그래서 되게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조금 충분히 넓히시고, 너무 많이 과장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넓히시고 최대한 이 보호 그립을 유지하면서 모양을 유지하면서 조금 단단하게 쥐려고 하시고, 몇 번 저는 꼼지락 해보고 엄지를 띱니다. 띨 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엄지를 떼고 사실은 이렇게 엄지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엄지를 뻗치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지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시고, 저는 이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활을 뒤집어도 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지를 떼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활의 균형을 잡아보고, 나머지 중지, 세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으로 무게를 견디면서 밸런싱을 하면서 이 둘로 균형을 잡고 이 둘의 균형감으로 활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활을 조금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엄지를 꼭 떼보는 이 연습도 해보시고, 또 그러면서 이 중지로 활을 끌어당기고 새끼손가락으로 균형을 잡아서 이 활의 무게를 오롯이 견디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기도 하고요. 엄지를 뗀다라는 이 개념이 재미있기도 하고. 다 실수자. 중요한 거, 처음 연습하실 때 많이 떨어뜨리실 수 있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내상을 입지 않을 만원짜리, 물론 만원짜리도 소중하지만 싸구려 활, 아니면 뭐 이렇게 밑에 뭐 침대나 이불,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이 딱딱하진 않은데 이 스튜디오의 바닥이 뭐 좀 떨어뜨려도 그래도 데미지를 입지 않을 활, 아니면 떨어뜨려도 괜찮은 어떤 공간,
바닥에서 연습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새끼손가락에 힘을 키우시고 싶으시면 새끼손가락이 사실 생각보다 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팔을 이렇게 잡은 것에서 반대로 이렇게 잡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지? 이러시는데, 팔을 잡는 방향을 이렇게 프로그가 팔끝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프로그를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고 새끼손가락만 이용해서 손목을 돌리시는 건 아니에요. 손목을 돌리시는 건 아니고, 손목은 이렇게 손등이 몸의 안쪽을 향하게, 제 몸의 안쪽을 향하게 이렇게 팔을 좀 돌리시고, 새끼손가락만 이용해서 팔을 45도 정도 까딱까딱. 저는 이제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막상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새끼손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피다가 저는 안 되겠어요 선생님 한다든지, 뭔가 하다가 폈다 하고는 이제 겨우 내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너무 하기 어려우시면 사실 활은 끝으로 갈수록 되게 얇잖아요. 여기서 좀 더 많이 내려오셔서 해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다가 난 괜찮아, 좀 무거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좀 더 위로 가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새끼손가락에 근력, 힘을 기르는 방법이다 라는 거.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거꾸로 하고 있으면 좀 팔이 아프긴 해요. 이렇게 팔을 뒤집고 있는 거라, 그죠? 그래서 너무 장시간 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팔을 잡고 반대로 손등이 내 몸 안쪽을 향하게 팔을 돌린 다음에, 손목을 돌리시는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만 이용해서 뭐 한 하루에 20개 해본다든지 헬스장에서 운동하시듯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오늘 영상의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손목과 손가락을 조금 더 유기적으로 사용해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가 보이는 방향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은 반대로 보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시계 아시죠? 시계. 촬영이가 여러분들 보는 방향으로 할게요. 이게 12시면 이게 6시고 이쪽이 3시가 되죠. 그죠? 이쪽 3시, 9시. 그러니까 저한테는 물론 9시, 3시지만 12시, 6시, 3시, 9시. 그죠?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한번 12시, 6시, 3시, 9시. 헷갈리니까 그냥 저는 제가 보는 방향으로. 손목과 손가락을 이용해서 12시 방향을 향해 손목과 손목도 꺾고 손가락도 다 구부립니다. 12시, 그리고 6시로 가볼게요. 6시로 갈 땐 손가락도 펴고 손목도 아래로 꺾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의 방향에서 9시, 여러분들 방향으로는 3시인데 9시로 저는 가볼게요. 여러분들한테 3시. 그럼 6에서 9로, 여러분들 6에서 3, 비스듬히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겠죠. 가고, 여러분들 3에서 9, 이렇게. 3에서 9. 좌우로 몇 번 움직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뭘 이용해서? only 손목과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 동작을 해보실 때 중요한 점은, 이 오른손의 손목과 손가락의 움직임에 집중하시다 보면 활이 막 이렇게 많이 도실 수가 있어요. 즉 수평을 유지하지 않고.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유치하지만 이 할대 위에 동물 친구들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달라고 합니다. 동물들 떨어뜨리지 않아야겠죠. 사망하지 않도록 수평을 항상 유지합니다. 12시 제 방향, 6시, 9시, 3시. 이 동작을 좀 익스트림하게, 극단적으로 다 구부리고 꺾고 피고 대각선으로 이걸 해보고 잘 되시면, 역시 계속 제 방향, 저의 시계 방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보이시겠지만 시계 방향으로 돌려볼게요. 출발은 12시에서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다시 한번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원리는 같아요. 팔의 수평을 유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목과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리실 수 있는 내가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그린다. 큰 원을. 아래 반원도 마찬가지로 윗 반원도 짜부라지지 않게. 짜부라진다는 말은 어떤 부분이 뭔가 푹 꺼지지 않게 좀 최대한 반듯한 원을 그리려고 해주세요. 팔은 수평을 유지하면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해보면 좀 불편하고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활체조 자체를 이것은 무슨 짓인고, 이렇게 대체 바이올린 하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활과 친해지기 위한, 활을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운동이다, 동작이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정리하자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엄지, 떼기, 두 번째 활을 거꾸로 뒤집어 잡고 새끼손가락 움직여 보기, 마지막 시계 체조라고 하는데, 저는 12시, 6시, 9시, 3시를 활대를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면서 움직여 보시고, 12시부터 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되게 잘 되시면 반시계 방향으로 해보셔도 돼요. 연습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강요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이런 방법이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 참 굉장히 초기 영상에 말씀드린 스파이더라고 하나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있죠. 그건 정말 뭐 유튜브 찾아보면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그러한 팔체조 연습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중간 활에서 이 제자리 걸음, 제자리 뛰기 하는 것처럼 실제로 서서 여기서 가운데 정도에 와서 저는 요새 학생들에게 아무 의미 없이 나머지 손가락들을 이렇게 움직여 보라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움직이는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제자리 걸음 하듯 이 나머지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손가락을 그리고 다시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리 걸음 손가락들의 운동성을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몇 시지?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 시계를 저기 돌려놔가지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발체조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컴퓨터자일 때 게으르다고 미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올리도록 노력할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